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독점 시장에 대한 연습 문제 8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가격 차별 같지 않아 보여도 실제로는 가격 차별인 효과를 내는 현실의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격 차별이 성립하려면 왜 이게 겉으로 봤을 때 아닌 것처럼 보이냐면 기업이 소비자를 유형별로 우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업이 봤을 때 소비자가 얼마나 높은 지불 의사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낮은 지불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소비자의 어떤 유형이라고 할까?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의 유형이라는 것은 willingness to pay 이거에 대한 유형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없다는 것은 소비자 유형이 겉으로는 가격에 민감한지 안 민감한지 그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호에 대한 willingness to pay에 대한 이 정보가 직접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당신은 부자니까 2배 돈 내세요. 말이 돼요? 저 부자 아닌데요?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다양한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선택지를 제시하여 소비자들이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드러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셀프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 선택 과정이라 해요. 셀프 스스로 자기가 가격에 민감한 사람인지 민감하지 않은 사람인지 요거를 드러내도록 하는 거예요. 주로 요렇게 되는 거를 이제 시험 대비로 한다 그러면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요런 경우를 제 2급 가격 차별 요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급 가격 차별은 사실 기업이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급 가격 차별 같은 경우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도록 해서 요걸 약간 뭐라고 할까? 참여해서 스스로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지 드러내는 인센티브, 컴패러빌리티,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해서 유인 양립 조건이라고 해 가지고요. 공부를 좀 더 하시다 보면 미시경제학이나 뭐 이런 데서 정보경제학에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뭐 그냥 간단한 예를 몇 가지 들어보시오 했는데 저도 그냥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우선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시간과 노력이라 할까? 시간과 노력을 지불 수단으로 삼는 방식. 요게 인제 하나 있어요. 지불 수단으로 삼는 방식. 주로 인제 우리가 할인 쿠폰 같은 거 할인 쿠폰을 가지고 이제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신문이나 전단지에 어떤 인쇄된 쿠폰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할인해 주는 것이죠. 이게 판촉 행사인데 이게 명백한 가격 차별이에요. 쿠폰을 가져오라고 챙겨오라고 하면 옛날에 잡지에 그 끝에 인제 쿠폰 같은 게 있었는데 가위로 오려서 모아 와야 되거든. 아니면 커피숍 같은 데 가면 도장을 받아오세요. 몇 개 찍어 오면 10개 찍어 오면 하나 무료. 요런 거 있잖아. 한 장 무료. 이제 귀찮은 사람은 그런 거 안 한다고요. 저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휴대폰에다가 쿠폰 같은 거를 인제 적립하잖아. 그렇게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활용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인 쿠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예 시간의 기회비용이 낮은 사람들 그래서 이 귀찮잖아. 시간의 기회비용이 낮은 아니면 또 꼼꼼한 성격도 있긴 하겠지만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낮은 가격을 이렇게 제공하는 거야. 가격에 대해서 인제 "당신은 얼마나 민감합니까?"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도 되네요.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요런 거랑 비슷한 게 보통 우리가 우편 리베이트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뭐 크게 많이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거지. 뭐라고 할까? 구매한 다음에 영수증과 바코드를 오려서 우편으로 보내면 환급해 주는 거야. 귀찮잖아. 근데 그 귀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격에 민감하다.' 요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아울렛 같은 거 있잖아. 아울렛 매장. 외곽이 있죠, 외곽. 외곽 매장. 이거요. 거기까지 도심이 아니라 교외로 가야 되잖아. 그게 임대료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아니 네가 가격에 민감한 하면 가격 할인해 줄 테니까 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지불한 대가 그거에 따라서 가격 차별을 해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시간차 출시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경작 짱박사 같은 책이 출시되면 우린 그렇지 않지만 보통 비싼 양장본 하드커버로 이렇게 했다가 어느 정도 그렇게 매니아층이 다 소비를 하게 되면은 문고판, 페이퍼북으로 하는 거죠. 영화도 처음에 극장에 갔다가 스트리밍으로 갔다가 TV로 갔다가 뭐 요즘은 잘 TV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옛날에 명절 되면 맨날 맨날 해 주고 그런 모습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일부러 그 품질을 떨어뜨려요. 그걸 손상제라 합니다. 손상제, 사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저사양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고사양만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떤 과거의 IBM 같은 데는요. 레이저 프린터기가 있잖아. 일부러 인쇄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요. 그 추가적인 돈을 내 가지고 느리게 만들어서 하나의 버전으로 만들면 제일 좋겠지. 근데 느리게 만들어서 다양한 저가형 상품을 만드는데 비용이 더 들어. 우리가 봤을 땐 '아 뭐야 그냥 고가로 파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저가형으로 비용을 추가해서 더 만들면 사람들이 열등한 제품을 만들어 놔야 고급 소비자들이 고가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소프트웨어 있잖아. 소프트웨어도 그냥 아주 좋은 거 모든 옵션 다 집어넣는 거 팔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야. 제일 비싼 좋은 퀄리티의 모든 기능이 가능한 전문가판을 출시하고요. 그다음 거기다가 인제 일부 옵션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무료판, 베이직한 기본판,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쓰는 판 이렇게요. 전문가 버전 이렇게 버전을 다르게 함으로써 가격 차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좌석 등급 같은 경우 있잖아. 그래서 철도 회사가 철도 같은 거 좌석 등급을 이렇게 다르게 하는 거야. 이것도 자기가 뭐 약간 뭐라고 할까? 옛날에 철도 같은 거 보면 그 3 등 칸 같은 데는요. 일부러 지붕 같은 게 없는 것도 만든대요. "아 야 좀 지붕 좀 만들어 줘서 비를 안 맞게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예. 그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야지 내가 몇 푼 아끼려고 비를 맞는 거 싫다 하는 사람은 2등 칸이나 1등 칸을 사도록 하는 거죠. 항공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코노미스터 같은 데는 일부러 좁게 만드는 거야. 그래야지 "야 그거 불편하면 비싼 1 등석 사."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구매 조건에 제약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인제 구매 조건 제약. 우리 앞에 있는 본문 내용에서도 몇 가지가 있는데 항공권 같은 거 있잖아, 항공권. 평일에 가는 사람과 그게 아니라 항공권 같은 경우에 사전 예약 요건과 토요일을 체류하도록 만드는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항공사가 출발 21일 전에 예약을 하거나 토요일 밤을 거기서 보내야 한다. 환불 불가 이렇게 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출장 가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가는 사람은 일정도 급하고요. 주말에 집에 가는 게 낫지 거기서 뭐 그냥 띵까띵까 주말에 하기도 애매하다고. 그리고 자기 돈으로 결제하는 게 아니잖아. 회사에서 보통 내준다고. 근데 관광객은요. 저같이 약간 평일에 시간 낼 수 있는 좀 약간 그런 여유가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주말 같은 데 가기보다는 평일날 가는 걸 더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가격이 되게 민감하죠. 그래서 이렇게 관광객과 비즈니스 차원에서 비즈니스라 할까요? 요런 사람과 관광객 차원 요렇게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을 구분해 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요즘은 영화를 잘 안 보는데 예전에는 영화를 어차피 영화 틀면 뭐 비용 똑같잖아. 그러니까 조조 할인, 심야 할인, 심야를 한다거나 밤늦게 온다거나 평일날 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할인해 줍니다. 가격에 민감한 사람들 받아주는 것이죠. 아니면 또 회원권을 마련합니다. 회원권을 통해 가지고 약간 이것도 2급 가격 2부 가격 제도랑 비슷한데 멤버십을 활용합니다, 멤버십. 그래서 멤버십을 운영해 가지고 멤버십에 가입하려는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인제 흔히 알 수 있는 수량이나 묶음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대량으로 구입하게 되면 가격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어떤 상품 여러분 뭐 학원 같은 데 다니다 보면 이렇게 종합반 그런 거 있잖아. 같이 끼워 파는 거죠. 묶어 파는 거죠. 그렇게 끼워 팔기를 할까? 끼워 팔기. 요런 것들도 전부 다 가격 차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묶어 팔기. 오케이? 그리고 인제 뭐 학생이냐 아니면 노인이냐 뭐 신분이나 속성에 따라서 대학생이냐 그렇지 않느냐 뭐 등등 아니면 개인이 구입하느냐 어떤 기관이 어떤 저널이나 잡지를 구입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지역별로 하죠. 미국에는 책이 좀 비싸잖아. 그래서 보통 옛날 한국에 요즘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옛날에는 한국 유학생들은 한국에 잠깐 왔을 때 우리 교보문고에서 왕창 외국 원서를 사 가지고 미국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앞에 써 있지. "미국 밖에서는 미국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막 그냥 싸니까 사는 거죠. 그래서 한 반 가격에 사 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 요 정도 있고요. 책에도 설명이 있죠. 그래서 여기 암기할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께서 요러한 사례들이 있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